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또는 수령 명세서라고 부르는 서식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연습 문제 2-2번 문제고요. 문제를 잠깐 다시 보시면 자, 교재에 337쪽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2-1번 문제는 요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이라서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2- 아태 부품에 대한 2-2번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봐드릴게요. 다음은 아태 부품이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이다. 법인카드가 아니고 임직원 명의 카드라고 하더라도 됩니다. 아래 자료를 보고 이기 확정이니까 자, 법인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작성을 하래요. 갑을 이거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문제에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라고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메인 매출전표 입력 방법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메인 매출전표 입력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연습 문제에 굳이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는 문제까지는 안 넣어드렸는데요. 유형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지 않는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해 보세요 하면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57번 카과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전표거든요. 그게 입력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제 가능한 것만 입력하시고 서식을 불러드리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서식에.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직접 작성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카드 유형은 사업용 신용카드로서, 그러니까 이제 법인카드니까 개별 거래를 해당 서식에 직접 입력하라고 준 문제고요. 자, 법인카드 번호 우리 법인카드라는 이름으로 자료 거래처 코드 검색하시면 돼요. 거래처 등록을 놓았을 거니까. 자, 이렇게 지금 페이지가 337에서 338까지 이게 6개의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이렇게 아래쪽 한 페이지 3개, 그 다음 페이지 3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문제를 보면서 일단 입력을 하시기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매입세 공제 대상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먼저 입력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입세 공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 다 지워버리시고요. 그리고 별도 이제 일정한 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전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펜으로 좀 지우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K마트는 거래는 10월 4일이니까 이기 확정이 맞고요. 날짜는 지금 틀린 게 없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 88만 원이니까 공급가액은 80만 원, 부가가치세 8만 원 잡히는 문제고요. 자, 영업부서 소모품인데 일반 거세자. 아니 여러분 복사용지는 당연히 공제되죠. 이거 특별히 다른 고민 안 하시고 공제 가능하다. 공제 가능한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자, 박진 헤어샵인데 여기서 이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인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박진 헤어샵 뭐죠?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은 목욕 서비스, 이발 서비스, 그 미용실에 머리 자르는 서비스, 그 미용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업종이죠. 그래서 이 미용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의 본연의 그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전표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전표가 세금 계산서의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미용실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업종으로부터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도 우리는 요거를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그거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론적으로 확인하실 거고요. 여러분 대한의원인데 뒤에 보시면 면세사업자죠.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합니다. 그래서 박진 헤어샵이랑 대한의원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지금 337페이지에서는 K마트만 입력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해바라기 정비소 궁중요리 북경반점이 있는데 이 빨간색 글씨는 제가 이게 2021년
7월 이후에 세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조금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요런 거를 일부는 공제하고 일부는 불공제하는데 그거를 좀 문제를 명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찜찜해서 단서를 붙여드린 거고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빨간색은 제가 정오표에 나중에 넣어드릴 내용이니까 수업 듣고 계시면 교재에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바라기 정비소의 경우에 해바라기 정비소는 이게 개별 소비세 과세 차량으로서 영업용이 아닌 것을 수리했으면 불공제지만 트럭은 원래 매입세 공제 대상 되거든요. 그러면 자, 트럭 수리비는 공제되고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이고 이건 뭐 특별히 불공제할 이유가 없죠.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비 수리를 받았는데 배기량 뭐 1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다. 그럼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죠. 왜?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걔는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궁중요리 음식점 일반 과세자 요리점이죠. 식사비 일반 과세자로부터 음식점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요건 직원 회식이니까 뭐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인가요? 아니면 복류생비인가요? 복류생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궁중요리 공제 가능하고요. 자, 북경반점의 경우에 북경반점은 식사대예요. 그런데 야식이니까 그러니까 야식이 뭐 이렇게 사실은 야근하신 거죠. 이거 복류생비예요. 그런데 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간이과세자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로서 이번 과세기간이 최초 과세기간인 간이과세자 맞죠? 그럼 북경반점이 이번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이다 라고 돼 있다면 뭐 거래처 등록이 어떻게 돼 있든 그냥 단서를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단서가 맞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데이터는 나중에 수정해드릴게요. 문제풀이에는 상관없는데 그냥 북경반점의 사업자 등록 번호나 이런 거를 그냥 신규 사업자로 맞춰가지고 해놓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입력하는 데는 큰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보고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이과세자인데 이번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으면 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전표를 받으면 아까 면세사업자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자, 박진헤어샵, 대한의원, 북경반점 공제 안 되고요. 나머지 K마트, 해바라기 정비소, 궁중요리 이렇게 3개를 입력한다라는 거를 이미 확정적으로 뭘 입력해야 될지 결정해놓고 프로그램을 열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자, 요거는 좀 내려놓을게요. 여러분 교재 있으실 거니까. 자, 말풍선 눌러가지고요. 지금 현재 회사가 아태부품입니다. 아태부품 5009번. 자, 아태부품으로 가셔서 부가가치 탭으로 가시면 자, 부가가치 탭으로 가셔서 자, 부가가치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고 돼 있죠. 요거 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갑을은 이제 갑지냐 을지냐 이건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가시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날짜가 지금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2기 확정으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하고 이 서류를 작성해라 라고 한다면 매입 매출전표에 매입세 지금 현재 상황에서 K마트 해바라기 정비소 공중요리를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라는 거예요. 대신 매입 매출전표에 박진헤어샵, 대한의원, 북경반점은 입력하지 않고 왜 공제가 안 되는 신용카드 전표니까 그럼 걔네들은 입력하지 말아요. 실무에서는 걔를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고 이거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어디서 전산세무 1급 1번 문제 전표 입력 문제에서 하게 될 거고 우리는 지금은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문제에서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라는 소리를 안 했으니까 직접 작성하는 거고요. 자, K마트 날짜 언제죠? K마트 입력할게요. 거래일자 1004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복지, 화물용 이제 운전자 여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그 밖에 신용카드에 우리 법인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 가시면 돼요. 개인명의, 임직원 명의 카드는 그 밖에 신용카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공급자 자, 어디? 우리가 여기서 코드를 누르셔가지고 공급자란에 클릭된 상태에서 코드를 누르시면 공급자 거래처 코드를 조회하실 수가 있고 K마트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K마트라고 조회를 하시면 돼요. K마트 하시면 되고 자, K마트 이렇게
조회해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카드 회원번호요. 지금 우리 법인카드니까 여기서도 카드 회원번호에서 코드 조회. 이렇게 우리 법인 더블 클릭했습니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서 88만 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니까 80만 원, 8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10월 4일 K마트 분계 입력하시면 되고요. 분계가 아니고 이제 내용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거래처 코드 불러와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자, 해바라기 정비소는 어떻게 되죠? 날짜 1021 하시고 이것도 지금 카드가 다 동일하게 우리 법인 카드니까 다 사업으로 하시고요. 여기서 자, 말풍선 눌러가지고 K마트가 아니고 얘는 해바라기 정비소죠. 해바라기 정비소. 자,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카드 회원번호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법인 카드.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 여기 클릭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키보드에 F2를 누르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거를 코드를 자꾸 누르고 있는 건데 이게 불편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클릭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F2를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금액이 얼마였어요? 해바라기 정비소 50만 원. 금액 5만 원 하시고 그 다음 자, 마지막 궁중놀이 입력할 겁니다. 궁중놀이 11월 22일 하시고 이것도 사업용 카드. 만약에 이제 임직원 명의 카드를 줬다. 그러면 임직원 명의 카드는 기타 카드, 그 밖에 신용카드 4번 코드로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코드 눌러서 어디 궁중놀이 하시고 카드 회원번호 엔터 여긴 복사 안 되니까 자, 코드 우리 법인카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렵진 않죠. 하시고 금액 얼마예요? 궁중놀이 60만 원에 6만 원. 60만 원, 6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K마트 80만 원에 8만 원. 자, 해바라기 정비소 55만 원. 우리 그다음에 궁중놀이 66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닫기 누르고 나가시면 문제풀이가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문제가 뭐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입력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그 교재 여기에서 뭐를 항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수령명세서 요거는 항상 관건이 뭐냐면 언제나 이거를 입력할 건가 말 건가. 입력 공제 가능한 금액이면 입력하시는 거고 공제 불가능하면 입력 안 하는 거고요. 만약에 법인 카드를 줘도 입력 가능한데 임직원 명의 카드도 돼요. 임직원 명의 카드도 일단 법정 요건 충족하면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임직원 카드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썼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되셨죠? 자, 이렇게 문제 2-2번을 입력을 해보시면서 서식 작성이 복잡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을 하건 아니면 직접 수기로 입력을 서식에 직접 입력을 하건 간에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인 카드도 되고 임직원 명의 카드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는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영수증 발급 의무자라고 하고요. 또는 면세사업자 또는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일반 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제외. 걔네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발급해준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본문 수업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 최근 들어서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연수 문제에서 빼버렸는데 거의 안 나오니까 전산 세무 1급에서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로도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빼버렸는데 제가 그래도 서식 설명은 해드리고 싶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 교재에는 없고요. 그냥 화면으로 띄워놓고 서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교재에 없는 문제지만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쩌다 한번 나오고 거의 안 나오는 것들은 연습하셔도 별 의미가 없고 서식 작성이 복잡하진 않은데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집계표 같은 경우는 조금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추가로 이제 교재에 없는 문제를 설명드려도 이게 뭔가 이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을 했고요. 열심히 반복 연습하시되 여기는 입력 방법도 중요하지만 입력 방법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업용 카드를 고를 거냐, 그 밖에 신용카드를 고를 거냐, 화물용 복지카드를 고를 거냐, 그 카드 유형 구분 코드 있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저장된 거 이제
아까 저장하셨으니까 저장된 거 불러와서 봐야죠. 여기 요거 구분칸. 구분칸을 현금으로 할 거냐, 복지로 할 거냐, 사업으로 할 거냐, 신용으로 할 거냐. 법인카드는 외우세요. 법인카드는 3번 사업, 그다음에 임직원 명의 카드는 4번 신용.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입력 방법이 틀릴 게 전혀 없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 문제에서 공급 대가를 주면 쪼개가지고 입력하시는 거죠. 공급가액이 뭔지 아시잖아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그거의 10%가 세. 문제가 대부분 공급 대가를 줄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배운 신용카드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그런 파트를 조금 내용을 더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되셨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교재에 없는 신용카드 매출 발행 금액 집계표를 화면으로만 그냥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